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6일 최병묵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서울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 주제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수석은 그동안에 뭐라고 해왔냐면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 사람과의 3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힌 적이 있고 본인이 직접 밝힌 바로는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종료한 것이다. 라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서 쟁점은 아마도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하라고 했느냐 아니면 종결한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감찰 종료가 아니다. 중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감찰은 A, B, C가 있습니다. 감찰의 시작부터 감찰의 끝까지가 있죠. 이것이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특히 그중에 반부패 비서관실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조사에 착수했으면 착수한 경위와 과정, 그 다음에 종결, 어떻게 끝났다 하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본인들의 업무 실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누군가 고소고발을 합니다. 검찰에다가 고소고발을 하면은 그 고소고발장에 접수 번호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가. 몇 월 며칠 언제 몇 호로 접수했다. 그래서 그거를 수사를 했다 또는 안 했다, 뭐 무혐의다, 기각이다 다 기록에 남습니다. 왜 기록에 남냐면 그것이 중간에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누가 뭐 힘을 써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이라는 것은 늘 그런 일에 기록을 남기게 돼 있고 특히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비리 혐의를 다루기 때문에 이 비리 혐의가 어떤 식으로 포착이 돼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됐다 하는 것은 반드시 기록에 남게 돼 있다. 그리고 남겨야 한다. 남기지 않으면 그것이 곧 범죄 혐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이 이번에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건과 관련해서 계속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감사관실이나 아니면 감찰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감찰의 A, B, C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청와대 특명감찰반 그 반원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그게 뭐 직접적으로 무슨 기사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는 제가 잘 알 수가 있죠. 취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봐서 그래서 제가 감찰의 ABC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추어 볼 때 자 우선 어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유재수 감찰을 조사하던 이 특감반이 최종 보고서가 없다. 이런 최종 보고서가 없다. 중간 보고서는 있는데 그거는 확인이 됐는데 최종 보고서가 없다. 이런 게 어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첩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 기록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포렌식하고 나서 조사를 계속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미국에 있는 내 금융계좌를 제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잠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다가는 병가를 냅니다. 그 중간 보고서가 있는데 그 후에 갑자기 감찰을 중단해라,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 말에 따르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도 이 X 이놈 잡아야 되는데 야 이거 이제 중단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그락푸르락 했다. 이게 김태우 전 수사관의 증언입니다. 그건 뭐 김태우 전 수사관이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그런 증언을 100% 이 사람 얘기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적어도 매우 중요한 증거인 것만은 사실이다.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인걸 특감반장도 그 이인걸 특감반장 후예가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전달을 받았을 것이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조국 수석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단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최종 보고서가 없느냐? 이 부분에 검찰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 보고서가 왜 없느냐? 그러면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또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 보도인데 저는 이 보도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는 건데 감찰을 하다가 조국 민정수석이 이 감찰과 관련한 중간 보고를 4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4차례. 감찰이 2017년 10월에 있었죠. 10월에 시작을 해서 중단된 게 아마 11월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4차례. 그러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은 10월 달에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4차례 중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선 첫 번째 감찰을 이렇게 시작하겠다 하니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때는 유재수라는 사람이 이 친문 세력, 친문 네트워크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내지는 유재수가 누구인지 그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라는 고위공직자입니다 라는 정도만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단계에서 막았겠죠. 왜냐하면 본인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본인은 유재수라는 사람이 친문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초기 정보가 해서 감찰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알았다면 그러면 막았을 겁니다. 그 단계에서부터.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까지 이렇게 굴러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봐야죠.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정비서실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감반원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감반원들이 이게 이 정보를 수집하는 그 부서는요 차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단의 법칙. 바로 옆 데스크, 옆 책상에서 누군가가 자기랑 같은 특감반원이더라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모릅니다. 물론 술자리에서 어떻게 잘못해서 요즘에 말이야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모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아주 잘 압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유재수라는 사람을 감찰을 하는지를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군다나 반부패 비서관실하고 민정비서관실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몰랐을 것이다. 이게 상당한 정도로 진척될 때까지 몰랐을 것이다. 중간 보고가 4차례 올라갈 때까지도 몰랐고 그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요건 이제 추정입니다. 2-3차례 지금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이 조사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거 내 선에서 대충 내가 이렇게 부인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러면 충분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 특감반원들이 이게 만만치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화를 돌렸을 겁니다. 누구한테 돌렸느냐? 현재 그것도 추적 중인데 제가 의심 가는 사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호철 전 민정수석 아마 이런 사람들한테 돌렸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이 조국 전 민정수석한테 당시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했든가 어떻게 했든가 하여튼 조국 수석으로부터 중단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는 이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안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단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자 이렇게 됐는데
조사를 2, 3차례 마치고 나서 이제 포렌식 결과도 했고, 그리고 미국 계좌를 내겠다고 그래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감찰이 안 끝난 겁니다. 그렇죠? 잠적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미국 계좌를 제출하겠다고 제출 안 했으니 감찰이 안 끝난 거죠. 이것까지는 검찰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찰이 끝났다고 주장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끝난 게 뻔한데, 안 끝난 게 과정이 있잖아요. 수사 중간 보고가 중간에서 그야말로 끊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걸 종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아마 이 부분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테 따지고 들어가면 이 선에서 끝냈습니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그것이 과연 영장 전담 판사한테 먹혀들까? 저는 전혀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진척 정도를 보면 지금 10분 응선 정상까지 가야 되는데 7분 응선에서 그만뒀습니다. 7분 응선에서 다시 내려왔는데 이걸 종결이라고 주장한다? 이걸 종결이라고 주장하려면 7분 응선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야, 조사를 꽤 많이 진척을 했는데 먼지도 하나 안 나와. 그럼 이게 쓸데없는 것 같다. 여기서 중단.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최종 보고서에 무혐의. 조사했으나 안 나옴. 완벽하죠.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끊겼기 때문에 중단이다. 근데 이거를 여권에서는 종결로 말을 서로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그 다음에 윤도한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 의견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종결이 아닌 것을 종결이라고 지금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것 여러 군데에서 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맞췄다는 사실도 아마 영장실질심사나 이런 곳에서 드러나든가 아니면 검찰이 최종적으로 만약 구속이 된다면 구속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기록을 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수사가 조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2017년 11월에 이 사람이 금융위원회에 병가를 내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특감반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던 대상자가 갑자기 조사를 못 받겠다고 그러면서 잠적을 해버리면 정상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찾아야 된다. 근데 찾은 흔적이 없다. 왜 그랬을까? 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위에서 중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금융위원회 가서 이 사람 유재수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간했는데. 아니 무슨 병가예요? 지금 저 특감반원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금융위원회에서 그래요? 그러면 연락을 해줄 겁니다.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조사가 안 끝났는데 병가를 내고 잠적을 했을 때 찾지도 않았다 하는 것도 이게 중단됐다는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수사가 종결됐건 중단됐으면 아무 조치가 없어야 되겠죠. 그냥 거기서 덮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권의 주장대로 수사가 종결됐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많이 확인을 했잖아요. 부인 골프채, 본인의 골프 접대, 미국 항공료, 자녀 유학 비용 의혹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KTX 어디 무슨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받은 의혹. 그런 것들이 다 일부 확인됐거나 받았던 것이 다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수사가 종료가 됐다. 이쯤에서 이제 대충 마무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죠.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해야 되면 그러면 또 그림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때 수사가 됐겠죠. 그리고 그때 유재수는 구속됐겠죠. 뭐라고 할 수 그런 조치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무슨 조치가 있었냐? 그 후에 승승장구한 것뿐만 아니고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조국 민정수석이 그거 수사했던 기록, 조사했던 기록 다 갈아엎어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게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갈아엎어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던 일로 만들어라 하는 짓이죠. 이거야말로 감찰 무마, 감찰 중단 정도가 아니고 감찰 은폐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없었던 일처럼 해라. 공중분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아마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계속해서 이거는 종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여권도 그걸 뒷받침하는 온갖 논평과 분석을 내놓겠지만 이거는 아마도 법원에 가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종결하는 절차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행동들, 후속 조치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단이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그 중단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들이나 흔적들, 이거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까요? 그거는 불문가지죠.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되, 여하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적어도 이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해서 종결이라고는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